자, 여러분 파일에서 불러오기를 해보세요. 불러오기를 하게 되면 마스터캠이 설치되어 있는 그 폴더 안에 들어가 보면 밀이라고 하는 폴더에 MC9라고 하는 폴더에 샘플이라고 하는 폴더에 2D 머신이라고 하는 폴더에 작업한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 작업한 대상을 가지고 이제부터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예제 파일이에요. 여러분들 이 파일을 통해서 얘가 어떻게 작업을 했는지, 뭘 설명하기 위해서 이 예제가 있는지 제가 설명을 할게요. 자, 여기에서 이제 제가공 부분을 볼 건데 하나하나 보죠. 한번 열기를 누르겠습니다. 자, 이 예제가 지금 불러와졌는데 지금 빨간 색깔로 지금 돼 있어요. 빨간색이 잘 눈에 안 띄네요. 그래서 화면에서 색상 변경으로, 여러분들은 변경 안 해도 돼요. 제가 색깔 지금 눈에 잘 안 띄니까 윈도우로 외측으로 해서 다 바꾸죠. 그냥 일단은 이렇게 이런 형상이에요. 이런 형상인데 지금 이거는 뭐냐면 소재가 있는데 그 소재를 클램프로 지금 잡아 누르고 있는 거예요. 이 파일이요. 파일의 불러오기에 여기 있어요. 이게 C 안에 마켓 폴더 안에 밀이라고 하는 폴더 안에 MC9라고 하는 폴더 안에 샘플 안에 2D 머신. 여러분들이 마스터캠을 좀 자세히 보고 싶으면 이 예제 파일을 하나하나 클릭해서 분석을 하시면 돼요. 분석이라고 하는 것은 남이 해놓은 것을 왜 이 사람이 조건을 이렇게 줬는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도움이 될 겁니다. 자, 여기서 이제 그리고 열 때 그 오른쪽에 보면 여기 미리 보기라고 하는 와이어프레임 미리 보기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클릭해 놓으면 얘가 뭘 선택할 때마다 이게 무슨 파일인지 오른쪽에 미리 보기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얘를 한번 열어서 예제 파일을 가지고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이 파일을 한번 그려보시고요. 자, 지금 얘가 솔리드로 안 돼 있는데 지금 이 형상은 솔리드로 그린 다음에 그 와이어프레임을 생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솔리드는 여러분들 그리기가 편하죠. 근데 만약에 얘를 선으로 그려봐라 그러면 여러분 머리 아플 거예요. 이게 그 육면 형상을 그리려면. 근데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 형상에서 엣지 부분만 따가지고 필요한 부분만 화면에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렇게 보면 딱 솔리드 형상이잖아요. 근데 이건 솔리드가 아니에요. 선이에요, 선. 얘를 틀어보면, 쉬프트 키를 누르고 틀어보면 얘가 선이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선이죠. 엣지 부분만 딴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이 파일을 불러와서 엣지 부분만 따서 작업을 할 수도 있고요. 한번 레벨에 가볼까요? 솔리드가 있는지. 레벨에 보니까 솔리드가 없어요. 없죠. 혹시 블랭크 시켜놨나? 화면 블랭크 들어가 봐도 없습니다. 블랭크? 됐나? 블랭크, 언블랭크죠? 언블랭크 들어가 보면 아무것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솔리드 형상은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솔리드에서 엣지만 딴 다음에 삭제한 겁니다. 물론 얘를 솔리드로 그릴 수 있죠. 여러분들 솔리드 배웠기 때문에 뭐 그리는 거 어렵지 않아요. 이 베이스 형상만 솔리드 한번 그려볼까요?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위에 거를 체인으로 잡아요. 잡죠? 체인 잡은 다음에 체인 종료하시고 완료한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돌출하는데 이 포인트까지 돌출하겠다 하시면 되겠죠. 기존에 엣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점까지 돌출하겠다. 이 포인트를 선택해주면 바로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지죠. 자, 지금 솔리드가 색깔이 구분이 잘 안되는데 쉐이딩을 시켜보면 이렇게 되겠죠. 뭐랑? 이 안에 부분을 선택을 안 했네요. 지금 솔리드가 만들어졌는데 안에 있는 이 형상을 선택을 안 하니까 전체 통짜가 돼버렸죠. 이게 이제 소재의 크기가 되는 겁니다. 소재가 이렇게 되고 이 안에 부분을 이제 제거를 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따로따로 제거해 볼까요? 솔리드에서 돌출로 얘를 선택을 하는 거죠. 얘를 이전 메뉴에서 선택 취소하고요. 조건 설정에서 평면 제한을 더 놓으면 제한을 더 놓고 이 체인을 걸면 바로바로 걸려요. 완료를 누른 다음에 아랫방향으로 해서
바디 커팅을 하겠다. 형상 관통 확인 뚫리겠죠. 이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작업이 이 작업이에요. 즉 솔리드 형상에서 이 부분을 제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제거를 할 거냐. 그죠? 지금 방금 제가 한 거는 솔리드 형상에서 이 부분 커팅한 거예요. 다 할 줄 알잖아요. 다 할 줄 아는데 방금 제가 한 것 중에 여러분들이 조금 몰랐던 내용이 뭐였었냐면 체인에서 조건 설정이라는 기능이에요.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 솔리드가 지금 커팅을 한 것이 3개가 있잖아요. 얘네들을 다 삭제를 하겠습니다. 자, 이 영상이었어요. 이 영상이었는데 이 부분을 커팅을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돌출해서 체인으로 얘를 잡으면 조건 설정을 안 했을 때, 평면 제한을 껐을 때, 끄고 나서 체인을 잡으면 체인이 바로 안 가요. 왜 안 가냐면 여기 대상이 여기서 이제 끝나는 빨간 화살표가 여기 있죠. 여기서 끝났는데 이 대상의 끝은 여기인데 일로도 갈 수 있고 아래로도 갈 수 있죠. 두 군데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어느 쪽으로 갈지 물어봐. 그러니까 할 때마다 물어봐요. 그냥 계속 찍어줘야 돼. 이렇게 찍어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하지만 제한 조건을 걸어 놓는 거예요. 어떻게? 평면에서만 선택되게 하겠다. 그러면 얘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거잖아요. 수직으로 내려가는 건 평면이 아니니까 이건 없다라고 가정을 하고 체인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일반적인 2D 작업할 때는 기본값이 평면을 제한을 걸어 놓으면 얘네들은 2D 작업에 해당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평면 체인을 바로바로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예를 설명드리면 선택 취소하고요. 이 체인 조건에서 돌출해서 체인을 걸 때 이 조건 설정을 클릭하신 다음에 여기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것들은 여기에 있는 평면 제한이라고 하는 것을 제한을 주는 거예요. 얘를 하게 되면 평면 상태에서만, 즉 작업 평면 상태예요. 작업 평면이 평면이니까 작업 평면 상태에서 있는 도형만 인식을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는 수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얘는 작업 평면이 정면이잖아요. 정면에다 그린 거잖아요, 직선을. 그러니까 얘는 대상에서 빠지겠다는 얘기예요. 이 평면 제한을 걸어놓고 이 대상을 찍으면 바로 선택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둘, 셋, 바로 선택되죠. 이 상태에서 완료를 눌러서 아래 방향으로 바디 커팅 하겠다. 형상 관통 확인 누르면 얘가 이제 솔리드 형상이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 구멍이 더 큰 것 같네. 왜 이렇게 크지? 외곽하고 높이가 좀 안 맞네요. 일단은 뭐 이런 식으로 커팅하면 되겠죠. 자, 우선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구멍 위치가 보니까 높이가 좀 틀리네요. 그래서 수정하겠습니다. 지금 이 구멍을 제가 관통을 시켰는데 관통이 아니라 여기 점까지만으로 수정하시면 되겠죠. 솔리드에서 작업 관리자에서 지금 여기 이제 작업 조건이 있는데요. 조건을 클릭하셔서 형상 관통이 아니라 점까지로 바꾸겠습니다. 또는 여기에서 입력값을 넣어도 되겠죠. 여기다가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요. 그 L이라고 하는 도형 길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얘를 체크를 하신 다음에 얘를 찍어요. 그러면 이 길이 값이 들어가겠죠. 15.875네. 이 길이 값만큼 커팅하겠다. 오케이 눌러서 얘 같은 경우도 조건이 틀리니까 얘도 L, 얘도 클릭하고요. 그러면 얘 같은 경우도 L로 바꿔서 여기를 클릭하고 전부 재생성 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면은 메꿔질 겁니다. 아래가. 그 다음에 지금 이 클램프를 하고 있는데 이 클램프도 만들어 볼까요? 색깔을 달리 줘가지고 이 클램프 색깔은 좀 바꾸겠습니다. 솔리드가 전체 다 동일한 색깔로 해놨기 때문에 얘를 고유 색깔로 바꾸겠습니다. 자, 바꾸고요. 소재 형상을 알루미늄이다라고 가정하고 색깔을 일단 바꾸겠습니다. 화면 색상 변경해서 일단 소재 색깔을 바꾸고요. 그 다음에 클램프 색깔도 바꾸겠습니다. 클램프 색깔을 검정 색깔로 바꿔볼게요. 검정 색깔로 해서 검정 비슷하게 해서 이 클램프, 얘를 이제 클램프라고 하는데 클램프가 지금 볼트로 체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클램프 부분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돌출로 체인으로 얘를
잡으면 이 형상이 잡히죠? 안에 있는 것도 홈도 잡았습니다. 완료를 누른 다음에 얘가 그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데 완료하고요. 여기서 점까지로 하면 되겠죠? 점까지 바디 생성, 별도의 바디를 생성하는 겁니다. 점까지 OK 누르고 얘를 찍으면 이렇게 그 클램프 부분이 만들어지겠죠? 얘도 같이 해도 되는데 지금 달리해서 그럼 얘를 카피를 할까요? 형상 복사를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동해서 평행 이동 기능이 있었죠? 평행 이동 대상을 솔리드로 하겠다. 솔리드 찍어요. 그 다음에 이전 메뉴에서 완료. 두 점 간 이동으로 해서 이 포인트로 이동시키겠다. 복사. 오케이.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클램프 만들었고요. 어차피 여기까지 다 하고 나서 할 거 그랬네. 언더하면 될까? 되네요. 우선 얘를 똑같은 거니까 얘를 다 만들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경사진 면이 있잖아요. 그 면을 만들 건데요. 지금 이 부분이 좀 필요해요. 아래에 있는 이 형상, 엣지선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선을 조금 달리줘서 그리기에서 커브 한쪽 끝단으로 이 솔리드의 그 엣지 부분을 선으로 바꾸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 그럼 선이 만들어졌는데 지금 육안으로 잘 안 보이네요. 그러면은 화면에서 속성 변경으로 얘네들을 조금 선 굵기도 좀 두껍게 해가지고 바꿔볼게요. 특정 요소에서 직선. 이 직선의 형상, 이 형상하고 여기에 있는 형상, 이 형상 이렇게. 그 다음에 얘를 가지고 쭉 잡아 뽑는데 스왑으로 뽑을까? 스왑으로 그냥 해도 될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하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을 가지고 솔리드에서 형상을 만드는 기능 중에 이 로프트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로프트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하나의 형상을 가지고 체인을 거는데 이때 체인에서 평면 제한을 주면 안 되고요. 이 조건 설정에서 평면 제한을 끄고 색상 제한을 주세요. 색상 제한을 준다는 얘기는 지금 이 색깔은 보라색, 핑크 색깔인가요? 핑크 색깔로 좀 바꿨잖아요. 그래서 색상 제한을 둔 상태에서 얘를 선택을 하면 내가 원하는 것만 선택이 되죠. 완료를 눌러서 얘가 바디 생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바디 생성으로 해서 OK 누르면 얘가 바디가 생성이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모양이 아니네요. 약간 지금 모양이 좀 찌그러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모양은 이 형태는 아니네요. 이 형태는 아니니까 그러면은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얘가 스왑으로 하게 되면 따라갈 텐데 하나, 두 개. 하나만 될 것 같은데. 아니면 어떻게 할까? 곡면으로 만들어서 자를까? 다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돌출해서 돌출, 회전, 스왑, 로프트로 하면 안 되고, 아니면 솔리드를 만들어서 못따기 작업을 해서 하면 되긴 되는데, 그러면 얘는 곡면으로 만들어서 솔리드로 변환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리기에서 곡면에서 여기 롤드 곡면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리기, 곡면, 롤드 곡면 선택을 해서 한 요소를 선택한 다음에 대상을 하나씩 찍어요. 완료를 누르고 실행을 하게 되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거든요. 다시 한 요소로 찍고 완료, 실행.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요소로 찍고 완료, 실행. 이렇게 하면 이제 면이 입혀지죠. 롤드하고 평면은 좀 차이는 있는데 여기도 한 요소로 여기 찍고 완료, 실행. 여기도 한 요소로 찍고 완료, 실행 하면 일단은 이렇게 덮어져요.
자, 덮어지는데, 현재 이제 공면만 화면에다 띄워놓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Alt 2를 눌러서, 모든 요소 공면, 색상으로 갈까요? 색상 핑크 색깔만 화면에 띄워놓겠다. 완료. 그럼 이렇게 이제 얘만 화면에 보이죠? 이 상태에서 얘가 뚫려 있으니까 얘를 메꾸겠다. 그러면 여기도 그리기 공면에서 롤드 공면으로 한 요소 얘와 얘를 찍고요. 완료를 하게 되면 얘가 메꿔지죠. 이게 이제 메꿔졌어요. 메꿔지면 이렇게 닫혀있는 형상을 솔리드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리드 다음 메뉴에 공면을 솔리드로 바꾸는 기능이 있거든요. 얘를 찍어서 OK를 누르면 현재 얘가 솔리드로 바뀌어요. 솔리드로 바뀌었죠. 이렇게 솔리드 바뀌면 다시 Alt 2를 한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 솔리드와 이 솔리드를 붙여요. 솔리드 형상 결합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 형상 결합 얘와 얘를 합치겠다. 그럼 얘가 한 몸이 되죠. 이렇게 한 몸을 시키고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는 겁니다. 이동, 평행이동해서 특정 요소 솔리드 색상으로 할까요? 파란 색깔만 얘를 선택하는 거죠. 이거 파란 색깔이 아닌가 보네요. 그러면은 그냥 얘를 찍겠습니다. 얘만 완료. 두 점 간 이동으로 이 포인트를 이 포인트로 이동 복사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복사가 돼요. 지금 이 솔리드 만드는 것은 간단한데 문제는 이게 앞에 있는 형상 때문에 그러는데요. 이 형상이 이 형상으로 갈 때 좀 찌그러지니까 면을 하나씩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그 닫힌 면을 만든 다음에 걔를 솔리드에서 공면을 솔리드로 바꾸는 기능을 사용을 해서 솔리드를 만들어서 두 개를 붙인 거예요. 그래서 얘가 이제 클램프예요. 이렇게 어려울까요? 자, 지금 여기 볼트 너트하고요. 이게 이제 그 클램프 볼트인데 얘는 지금 볼트가 체결을 할 때 그 바닥에 그 테이블에 보면 홈이 파져 있어요. T홈이 파져 있는데 그 T홈에 이 스터드 볼트가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너트가 T너트가 꽂아져 있고 거기에다가 얘를 장착한 거예요. 여러분들 교재 보면은 나와 있습니다. 머신센터 교재 보면 이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일단은 지금 이게 너트예요. 너트고 얘가 이제 나사가 선이 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가 와샤예요. 얘를 간단하게 일단 표현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 기능을 이용을 해서 체인으로 얘를 잡겠습니다. 잡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지금 아래 방향으로 돼 있죠. 그 다음에 점까지 바디 생성을 체크한 다음에 얘를 체크하면 이 와샤가 만들어져요. 근데 일단은 얘가 뚫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일단 뚫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만들고 다시 돌출해서 체인으로 위에 있는 육각형 있죠. 얘를 선택을 합니다. 지금 대상이 지금 선이 아닐 때 선택이 돼서 그러는데 이게 닿는 형상을 만든 다음에 얘도 아래 방향으로 해서 완료 바디 생성을 하는데 점까지 그 다음에 이 점을 찍으면 되겠죠. 그럼 또 새로운 게 만들어져요. 이게 너트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이제 그 나사가 나 있는 부분이죠. 그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얘가 원형 형상이 찍힐지 모르겠는데 여기 원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 있죠. 얘를 일단은 얘네들만 화면에다 좀 띄워놓고 작업해볼까? 색깔을 얘를 만들어서 솔리드에서 돌출로요. 이 원형이 찍히네요. 체인 종료 완료. 아래 방향으로 하는데 얘는 방향이 이 베이스보다 더 깊어져야 돼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게 완료를 눌러서 점까지를 체크한 다음에 바디 생성을 눌러서 OK 눌러서 얘 포인트를 찍어요. 그러면 얘가 아래까지 만들어져요. 베이스에 만들어졌는데 이때 관리자에 들어가서 방금 생성한 것에 이 Z값을 수정해줘요.
얘가 점까지로 했을 때 이 점의 위치가 58.4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 부분보다 플러스 한 10 정도? 한 20 정도 더 주겠다 해서 OK를 누른 다음에 재생성을 하시면 얘가 이렇게 튀어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일단 점까지로 해서 그 위치를 찾아낸 다음에 그 위치에서 좀 더 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얘가 실제 그 테이블에서는 T너트라고 하는 게 여기 꽂아져 있어요. 그래서 그 T너트에 의해서 T홈이 딱 고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얘가 위에서 이렇게 이 공작물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뭐가 필요하냐면 여기 구멍이 뚫려 있어야 돼요. 이 공작물에. 그러니까 지금 이런 작업들은 특별한 경우에 이런 작업을 하는데 보통은 바이스에 물거나 또는 외곽에서 이 클램프를 해요. 안에를 작업을 할 때는. 근데 외곽에다 클램프를 했을 때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 외곽 부분을 윤곽 가공을 못해요. 클램프를 외곽에다 해놓으면. 지금 여러분들 이제 현장 가면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기는데 클램프를 여기 바깥에다가 이렇게 클램프를 해놨을 때는 이 안에 포켓 작업 한다든지 뭐 작업을 다 할 수 있지만 이 외곽을 돌리지는 못한다는 얘기야. 이렇게 이 외곽을 돌리는 간섭 받잖아요. 그래서 이 외곽을 돌려야 될 경우에는 안에 구멍 위치가 있다면 그 구멍 위치에다가 클램프 볼트를 체결을 해요. 그런 다음에 외곽을 돌립니다. 이건 두 번 작업을 해야 되겠죠. 1차적으로 외곽에다가 클램프를 고정하기는 편하니까 하고 안에를 다 작업한 다음에 안에 구멍 뚫린 위치에다가 이 클램프 볼트를 체결을 해서 외곽을 돌리는 두 번 작업을 하는 그런 형태예요. 근데 이제 이걸 하기 위해서는 공작물에 사전에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된다는 얘기고, 지금 같은 경우는 이거를 대충 했는데 이걸 대충 그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보라 색깔로 되어 있는 거하고 이 지금 초록 색깔로 되어 있는 것만 화면에다 띄워놓고 작업을 별도로 지금 작업을 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숨길 대상을 일단은 블랭크에서 특정 요소에서 솔리드만 숨기겠습니다. 지금 이 나사 얘도 필요 없죠? 숨겨놓고 여기서 작업을 해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 상태에서 보시면 이 색깔이 지금 이게 와샤하고 볼트잖아요.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색깔을 바꿔볼게요. 그리고 와샤가 좀 작아요. 사실은 좀 키워야 돼요. 와샤를 키우려면 키울 수는 있습니다. 일단 여기 측정에 가서 특정 요소에서 원을 찍은 다음에 이 원을 찍어요. 찍으면 이 원의 크기가 나오죠. 이 지름값을 키워요. 한 반경값을 2mm 정도 키우겠다 플러스 2 하고 엔터를 치게 되면 적용을 누르면 이 원이 커집니다. 커지죠. 커진 상태에서 솔리드에 다시 작업 조건에 들어가 보면 X 표시가 떠요. 왜 뜨냐면 이 와샤를 그릴 때 썼던 대상 도형이 수정됐으니까 네가 알아서 체크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재생성을 누르게 되면 이 와샤 크기가 커져요. 와샤가 커야 되겠죠. 볼트와 똑같으면 좀 그렇잖아요. 지금 모델링은 아니지만 여러분들 뭐 경로를 생성하면서 같이 솔리드 형상 기능도 같이 쓰는 겁니다. 그러면 일단 와샤의 색깔을 좀 바꿔보고 싶어요. 그러면 화면에서 색상 변경 기능을 이용해서 얘 색깔을 뭐 다르게 주겠다라고 해서 얘를 찍으면 색깔이 바뀌겠죠. 그 다음에 이 볼트의 색깔도 바꾸고 싶다. 그러면 얘를 찍어서 볼트 색깔을 바꾸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모양으로 이제 일단은 솔리드가 객체가 틀리기 때문에 바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 볼트와 스크류 같은 경우는 구멍이 뚫려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이 원으로 커팅하면 되겠죠. 그러면 솔리드에서 돌출해서 체인을 여기 있는 원을 찍어요. 찍은 다음에 완료를 눌러서 그 바디 커팅을 하겠다. 형상 관통. 그 다음에 OK를 누르고 어떤 걸 관통할래 물어봐요. 얘를 관통하겠다. 그 다음에 돌출해서 다시 두 번 해야 되겠네요. 완료를 누르고 완료. 똑같이 관통을 시키는데 이번에는 얘를 뚫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지금 여기가 관통이 돼 있어요. 이 부분이 여기가 관통돼 있거든요. 관통이 돼 있는지 어떻게 하냐면, 자, 지금 히든 기능을 썼는데 이 두 개의 솔리드를 히든에서 추가하겠다. 히든에서 추가한다는 얘기는 현재 화면에서 안 보이게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때는 여러분들 키보드 Alt 마이너스 기능을 쓰면 됩니다. 키보드 Alt 키를 누르고
마이너스를 누르면 숨길 거를 선택하라고 그래요. 뭐야 이건. 아까 블랭크를 시켰죠. 히든을 시킨 게 아니고. 그럼 여기서 그냥 여기서 블랭크 시켜야 되겠네요. 블랭크에서 얘와 얘를 블랭크를 시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만 남죠. 얘는 지금 나사 선을 내야 돼요. 선을 내기 위해서 얘만 남겨놨습니다. 일단 나사 선 내는 것은 10분간 쉬었다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까지 한번 해보세요. 자, 지금 한 김에 여기에 있는 지금 스터드 볼트라고 하는데요. 이 볼트의 나선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나사선을. 원래는 이게 모델링 할 때 나선을 만드는 건 아닌데, 그 3D 형상에서 스왑이라는 솔리드 커팅에서 스왑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경로를 따라가면서 커팅하는 기능이 있는데 그 기능을 사용을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필요한 것만 화면에다 띄워놓고 작업을 하면 화면에서 히든, 즉 RT를 눌러서요. 일단 솔리드 형상이 필요하겠고 그 다음에 이 나선이라고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이 나선이 같이 선택이 지금 된 거죠. 그래서 얘만 가지고 엔터를 치게 되면, 완료를 하게 되면 이제 이것만 남겠죠. 자, 이 상태에서 얘를 가지고 나사선을 내보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다 지우고 얘만 화면에 보이는 거예요. 자, 이 중에서 지금 여기 보시면은 이 볼트가 얼마짜리인지 한번 측정을 해볼까요? 측정해서 특정 요소에서 원호를 한번 찍어보면 지금 얘가 지름이 12.7로 되어 있네요. 12.7이면은 좀 어정쩡하네요. 볼트가 12도 아니고 12.7이니까 일단은 12.7로 하고요. 피치 값이 얼마인지 한번 재보겠습니다. 피치 값이라는 얘기는 이 나선이 한 바퀴 돌고 내려오잖아요. 이 거리를 지금 피치라고 하죠. 그러면 그 측정에서 두 점 간 거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 포인트에서부터 이 밑에까지 하나, 둘, 셋, 네 개, 나선이 지금 네 개죠. 찍었을 때 길이가 얼마가 나오는지 한번 보면 얘가 7.6으로 나오네요. 길이가 7.6인데 4로 나누면 7.6을 4로 나누면 얼마야? 일단은 4는 4, 8에 32, 4, 9, 36. 1.9네요. 4, 9, 36, 1.9. 피치가 1.9란 얘기네요. 여기에서의 거리가. 그럼 피치가 1.9. 피치가 1.9면, 피치가 1.9짜리. 그럼 피치가 1.9짜리 홈을 파보겠습니다. 자, 홈을 파는데 지금 이 위에가 정면에서 보게 되면 여기가 이제 이 못따기가 돼 있다고 표시가 돼 있잖아요. 이 부분까지 좀 돌출을 추가를 해서 만들어 보겠습니다. 지금 이 상태에서 이 원 형상을 위로 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Z 위치를 얘로 잡아요. Z 40.250이잖아요. 이때 이동해서 투영 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그 특정 요소를 이 원만 찍어서 얘를 위로 이동시키겠다는 거죠. 그냥 솔리드 영상 재생하기 귀찮으니까, 그러면 얘를 완료를 해서 복사를 해야죠. 그냥 복사를 해서 작업명 깊이로 복사하겠다. 오케이 하면 하나가 더 생기죠. 그럼 얘를 가지고 솔리드에서 돌출을 해서 추가를 하죠. 보스 추가를 하면 되겠죠. 보스 추가 선택을 하고 돌출 거리는 뭐 대략적으로 5를 줘도 되겠죠. 그럼 이렇게 이제 모양이 만들어지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못따기를 줄 텐데, 못따기 주는 높이가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못따기로 지금 주어져 있는데, 못따기가 얼마가 돼 있는지 측정해서 두 점간 거리로 찍어보면 여기에서 여기까지거든요. 그러면 Z값의 거리가 0.9네요. 얘는 피치값만큼 못따기 줬네요. 그럼 얘를 0.9로 못따기를 주겠습니다. 솔리드에서 못따기 기능을 써서 거리 1로 해서 끝단만 체크가 되게 하고요. 끝단을 찍어요. 찍고 완료를 누른 다음에 0.9로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못따기 되겠죠. 솔리드 형상에서 못따기를 준 거예요. 이렇게 0.9만큼. 자, 일단 못따기 주고 이제 여기를 나선으로 파야 되겠죠. 파 내려가는데 이 나선의 피치 값이 아까 1.9였었어요.
그러면 나선을 새로 그리겠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나선을 지우고 새로 그릴게요. 그러면 지우기에서 특정 요소에서 스플라인만 지우겠습니다. 스플라인 지웠고요. 특정 요소에서 직선도 지워볼까요? 얘도 직선도 지워버리고 얘도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원이 두 개가 되겠죠. 색상 복귀. 자, 원들이 이제 만들어졌는데, 자, 여기에다가 이제 나선을 그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나선 그리는 거 배웠는데, 색깔을 나선이 좀 눈에 잘 띄게 하기 위해서 속성에서 선의 굵기도 조금 두껍게 하겠습니다. 자, 그리기에서 나선 그리기. 다음 메뉴에 나선 헬릭스가 있었죠. 자, 여기에서 나선 이동에서 반경값이 얼마냐 물어보는데, 여기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서요. 반경이니까 R이 되겠죠. 이 R을 찍어요. 그러면 이 R이 지금 6.35라고 뜨는데 6.35 얘를 따라가면서 한다. 근데 피치 값이 아까 1.9였었거든요. 그러면 여기에다가 마이너스 1.9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선 반경이 지금 바뀌었어요. 즉 안에다가 나선을 그리겠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증분각도는 됐고요. 회전수는 이 회전수 부분에다가 여기에다가 S 두정간 포인트 이걸로 체크를 하고요. 여기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거리값이 지금 이거는 지금 평면이기 때문에 이게 안 뜨는데 얘를 다 평면 못 바꾸죠. 일단은 회전수 일단은 얘를 닫고요. 이 거리를 먼저 알아야 되겠네요. 측정해서 두점간 거리로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얘가 지금 79, 한 80 정도, 85 정도 주면 되겠네요. 85 정도 준다고 보고 얘를 85 곱하기 피치값이 되겠죠. 이게 반경은 R을 체크한 다음에 얘를 찍어서 이 반경에다가 마이너스 1.9. 왜 1.9를 하냐면 피치가 1.9예요. 그러니까 원래 소재 직경에서 피치 값을 빼면 반경에서 피치 값 빼는 게 아니라 직경에서 피치를 빼야 되니까 1.9 나누기 2 해야 되네요. 1.9가 피치니까 피치의 반절만큼 반경이 줄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증분각도는 됐고 회전수 부분에서 아까 85라고 그랬죠. 그러면 85 나누기 피치 값이 1.9 그러면 회전수가 나오겠죠. 회전수 44로 하고 그 다음에 초기 피치 XY 피치는 없습니다. 00이고요. 그 다음에 Z축 피치는 1.9 최종 피치도 1.9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자, 이렇게 해서 OK 누르면 나선이 이렇게 만들어져요. 자, 이 나선을 갖다가 놓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이 센터에다 찍는 거죠. 센터에다 찍는데 이 센터보다 Z값이 한 피치만큼 밑에다 찍어야 돼요. 그러면 현재 이 상태에서 증분점을 찍어요. 증분점을 찍고 여기에 있는 센터를 찍습니다. 여기에다가 증분값 Z- 피치값 Z- 피치값이 1.9인데 피치값이 1.9 어디 갔어? 여기 왜 찍혔지? 얘가 무조건 제가 왜 밑에다 찍어야 되는데 자, 지금 평면 정면 보기를 하게 되면 평면 Z값이 40.250 일단은 얘가 위에 찍혔으니까 얘를 좀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Alt S 눌러서 쉐이딩을 끄면 무조건 위에 찍혔네요. 지금 이 대상 포인트에 찍혔는데 얘를 85만큼 밑으로 내리면 되겠죠. 내리는 것보다 회전을 시킬까? 일단 얘를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Z를 0으로 놓고 이동해서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평행이동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죠. 체인으로 얘를 걸고요. 맨 위에 있는 거를 걸고 완료, 완료. 그 다음에 여기에서 등분값으로 이게 지금 작업 표면이 정면이기 때문에 이동해서 평행이동 체인으로 얘를 잡고요. 완료, 그 다음에 완료, 등분값 y 마이너스 85, 그 다음에 이동. 자, 이렇게 하게 되면 얘가 이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지금 이거는 골 형상이에요. 이동을 했는데 이 부분이 안 나오네요. 좀 더 너무 많이 내려간 것 같네. 한 피치만큼 위로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에가 안 나왔으니까 그럼 다시 체인으로 얘를 선택을 해서요. 완료한 다음에 얘를 증분값으로 위로 y로 1.9만큼 이동을 시키면 이동을 하죠. 자,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 꽃 포인트가 위로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게 되면 여기다 삼각형 형상을 그려서 쭉 타버리면 돼요. 그러면 나선이 만들어집니다. 좀 더 올릴까요? 네, 좀 더 올리겠습니다. 체인으로 얘를 한 피치 위로 올리겠습니다. 완료해서 등분값으로 y 1.9. 좀 더 올라갔죠? 자,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다 삼각형을 그려서 쭉 타고 내려가면서 커팅을 하는 것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단 나선을 그리는 작업을 했는데 이 나선의 그 크기 같은 걸 주는데 조금 헷갈릴 수도 있겠죠. 여기까지. 자, 그러면 지금 이 끝점에다가 여기에다가 점을 하나를 생성을 시켜요. 3차원으로 해놓고 그리기에서 점, 그 다음에 이 포인트에다가 점을 하나를 생성을 합니다. 자, 점을 생성하면 이 포인트가 찍히는데 이 포인트에다가 삼각형 형상을 그려요. 즉 나사바이트 형상입니다. 얘를 나사바이트에서 작업을 한다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평면 보기를 해보면 이제 점이 지금 여기에 생성이 됐죠. 그럼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정면에서 보면 이렇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작업 평면을 정면으로 잡고요. Z값을 여기로 잡습니다. Z값이 마이너스 8점 얼마네요? 자, 0이 아니네. 그럼 여기다 삼각형 형상을 그려요. 여러분들 그리기에서 다각형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여기에다가 3을 입력을 합니다. 그럼 삼각형이 되죠. 삼각형인데 이 끝지점이 위로 가 있잖아요. 끝지점을 옆으로 이동시키려면 회전각도가 한 60도 정도 돌아가면 60도가 아니네. 60도가 아니면 30도? 네. 삼각형이니까 120도인가? 120도. 아닌데. 0도. 자, 0도에서 얘가 수평이 되려면은 얼마만큼 돌아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많이 안 돌아가네. 15도가 돌아가야 되나? 아닌데. 그러면은 30도가 아니면은 45도, 65도, 그 다음에 70도, 80도, 90도? 아, 90도구나. 네, 90도가 돌아가면 얘를 만들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회전 반경이라고 있는데, 피치 값이 1.9예요. 피치 값이 1.9면, 여기서 여기까지가 1.9. 일단 1.9니까 한 2 정도? 1.9로 해보죠. 1.9로 해서 내접하게 형태를 취하고,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어디 갔어? 여기 있네요. 자, 이렇게 만들어지죠. 이제 만들어지는데 문제는 이 끝 지점이 일로 가야죠. 지금 이게 그린 게 골이에요, 골. 나선의 골 형상이거든요. 그러면 얘를 이동을 시켜야 되겠죠. 그러면 이동해서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이동시키겠다. 두 점 간 이동으로 이 끝 포인트를 여기로.
그러면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하죠. 그럼 얘를 가지고 돌리겠다는 얘기예요. 돌리면은 한 바퀴 돌았을 때, 근데 이제 이렇게 돌게 되면 여기 수평선을 그렸을 때 이렇게 수평선을 그렸어요. 그리게 되면 여기에서 이 간격이 피치 반절값보다 커버리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옵셋으로 1.9가 피치인데 1.9 나누기 2를 하는 거예요. 그럼 0.95가 나오겠죠? 얘를 옵셋을 시키면 이게 가운데예요. 얘가 이제 두 번째고. 그럼 여기에서 잘라줘야 돼요, 이 대상을. 얘가 돌아갈 때 솔리드 형상을 만들 때는 이게 겹쳐버리면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이런 형상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서 트림을 해서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동에서 평행이동 기능을 이용해서 얘를 두 점 간, 평행이동이 아니고요. 그리기 직선에서 평행선 기능을 이용을 해서 점 기능, 얘를 이쪽 포인트까지 옮기겠다 하면은 얘가 그려지죠. 이때 이제 수정에서 트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얘를 트림해요. 자, 트림을 하시게 되면 얘네들은 이제 필요가 없겠죠. 자, 이 형상이 이제 돌아가면 돼요. 근데 이 형상이 돌아갈 때 살짝 겹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약간만 좀 더 안쪽으로 얘를 이동을 시키겠습니다. 회전하면서 이 끝부분이 공차 때문에 겹치거든요. 그래서 이동해서 옵셋으로 100분의 1 정도만, 0.01 정도만 이동을 하겠다. 얘를 왼쪽으로 이동을 시켰어요. 그럼 얘를 다시 수정해서 트림을 합니다. 얘와 얘를 트림하고 얘를 트림해요. 자, 트림하고 이제 얘가 돌아가면 이 솔리드 외곽, 이 솔리드가 외곽이고요. 얘가 돌아가면서 이 부분이 가공을 하는 거죠. 근데 여기까지 거리가 두 점 간 거리, 이 포인트에서 여기까지 얘가 0.94, 95가 딱 반절인가? 그러면은 여기에서 여기까지는 1.9, 1.9의 반절이면 0.95, 그죠? 자, 그러면 얘를 가지고 얘를 커팅하겠다. 그러면 솔리드에서 스왑이라는 기능을 이용을 해서요. 대상을 이제 체인으로 얘를 잡아요. 이 형상을 찍고 이 형상이 얘를 따라가면서, 그러니까 지금 도형 윤곽 얘인가? 아니죠. 얘가 아니고 지금 색깔을 좀 바꿔놔야 되겠네요. 색깔을 노란 색깔 아니지, 파란 색깔은 잘 안 보일 거고 이 색깔로 해서 화면에서 색상 변경으로 얘와 얘네들 대상을 색깔을 좀 바꾸겠습니다. 바꾸고 필요 없는 거는 일단 지우죠. 얘네들 지우고 이렇게. 자, 그러면 솔리드에서 스왑에서 체인인데 조건 색상 제한을 걸어 놓고요. 얘를 찍고 체인이 걸렸죠. 그다음 완료. 그 다음에 이제 경로를 선택을 하는데 얘를 찍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가 밑으로 쭉 가죠. 가면서 바디 생성을 하게 되면 얘가 돌면서 솔리드 형상을 만드는데, 이때 이제 겹치거나 어떤 문제가 생기면 오류가 뜰 거예요. 근데 지금 오류가 뜨지 않은 걸 보니까 Alt S를 눌러보면 지금 이처럼 이제 외곽에 이 나선으로 해서 형성되는 형태가 화면에 보이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솔리드에서 얘를 빼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사바이트라고 보시면 돼요. 정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면 솔리드에서 형상 결합에 보면 형상 파내기라고 있어요. 이 파내기를 클릭한 다음에 모체를 선택하고요. 그 다음에 빼낼 거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완료를 누르면 얘가 정면에서 봤을 때 이렇게 파지죠. 파지는데 이 깊이가 일단은 골지름을 너무 작게 줬나? 좀 더 집어넣어야 될 것 같긴 한데, 좀 더 집어 넣으려면 얘를 삼각형 형상을 좀 더 집어넣으면 되겠죠? 그러면 다시 수정을 해보면
지금 언두를 해서, 자,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그 삼각형 형상을 좀 더 집어넣겠습니다. Alt S 해서 이 삼각형을 안으로 좀 더 집어넣으면 파이는 양이 좀 커지겠죠. 이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보다 좀 더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면인 상태에서 이동해서 평행 이동해서 체인으로 얘를 잡고 완료 증분값으로 x로 해서 x로 마이너스 한 1 정도, 1 하면은 좀 크나 0.5 정도 이동을 해보겠다 하면은 얘가 이동을 했죠. 이 정도면 되겠네요. 완료. 그 다음에 이제 솔리드에서 여기서 전부 재생성 하면 나선 형상이 얘를 옮겼으니까 나선 형상 자체가 바뀌겠죠. 자, 그러면 쉐이딩을 해보면 자, 솔리드 형상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럼 이 상태에서 다시 형상 결합으로 파내기. 이 형상에서 이쪽 형상을 파내겠다. 자, 얘 정면 보기를 해보면 아까보다는 좀 더 나선이 뾰족하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스터드 볼트 비슷하게 만들어 봤습니다. 이거는 뭐 안 하셔도 되는데 나중에 이걸 응용해서 뭘 만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이걸 줬습니다. 근데 지금 형상 결합해서 형상 파내기를 했는데 형상 파내기 여기 못따기를 아래를 주고 할 건데 그랬네요. 자, 여하튼 이렇게 하고 Alt 2를 해서 다시 원래 형상들을 다 불러오면 얘도 불러오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지금 얘네들 카피를 해야 되니까 화면에서 솔리드 형상을 제외한 나머지는 다 숨기겠습니다. 화면에서 블랭크 윈도우에서 제한 조건을 걸어서 솔리드를 제외한 나머지들은 화면에서 외측을 선택한 상태에서 숨기겠다 하시게 되면 다 숨겨지고 이 솔리드 형상만 남겠죠. 이 상태에서 얘네들 두 개를 이 와샤하고 볼트들 얘네들을 카피를 하겠습니다. 정면 보기에서 지금 이동해서 평행 이동으로 윈도우 내측으로 얘네들을 얘도 얘까지 선택을 하고 선택이 됐나? 선택을 하고 그 다음에 완료 누르고 두 점 간 이동으로 이쪽 포인트가 이쪽 포인트로 가게 복사 하게 되면 오른쪽에도 똑같은 형상들이 만들어지겠죠. 이 나선은 데이터가 용량이 커요. 그래서 약간 좀 버벅거림이 좀 나타나는데요. 자, 이렇게 하게 되면 그 오른쪽에도 똑같이 생기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자, 지금은 이게 목적이 아닌데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이 상태에서 이제 여기 이제 포켓 작업을 하고 외곽 작업을 하면 되겠습니다.